이 의료 대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의원님 현재 의료계 상황은 조금 어떻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지금은 의료 대란을 넘어서 의료 붕괴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붕괴다. 예, 사실 지금 이 시작이 지난 2월달에 의대생들 신입생을 2,000명을 증원하겠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2월달 때부터 지금 6개월에 이르기까지 제가 한번 어젠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그동안 발언하고 인터뷰하고 글을 쓴 게 50회가 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할 때 제가 그 말을 했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즉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구조적인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필수 의료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지방 의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2,000명을 증원시켜 놓고 알아서 그냥 저 지방으로 가고 필수 의료로 가겠지. 이건 오산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그냥 2,000명만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 서울에 매년 2,000개의 피부과가 생길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말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또 우려가 좀 커지고 있잖아요. 예. 9월 응급실 대란설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죠. 사실 저 보면은 대구도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충청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충북의대, 충남의대, 단국대의대 네. 여기서 이제 그 의사들이 없으니까 그 응급 환자들이 다른 데를 찾지 못하고 경기 남부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저 그 아주대로 가게 되죠.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아주대 병원에서 응급 의료 의사가 14명이 계셨는데 6개월 동안 사실 지금까지 그 전공이 없이 버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가 그만두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24시간 서로 교대로 밤에도 이렇게 당직을 서다 보니까 14명은 괜찮았는데 7명이서 도저히 이렇게 거의 매일 한 사람씩 당직을 서야 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분들도 거의 그만둘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응급실 대란이 북상하고 있고 결국은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 응급 의료 체계는 잘 돌아가고 있고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좀 안 의원님 말씀이랑 좀 상치되는 측면이 있는데 대통령님은 왜 이렇게 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전달하실 것 예, 같은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네. 제가 그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께서 오신다는 걸 알고 미리 셋업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잘 운영되는 쪽을 보신 것 아닌가. 그럼 대파 시즌 2네요.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의원들끼리 모였습니다.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인데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신문에서 보면 99%의 응급실이 문을 연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다. 네. 왜 그러냐면 문을 열면 다 열리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응급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응급실입니까? 응급실이 어떻게 99%가 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때 하나로마트를 총선 때 가셔가지고 대파가 825원이라고 말씀해가지고 근데 다 가격 낮춰가지고 원래 한 2,000원 초중반인데 825원이라고 해서 한참 논란된 적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약간 뭐랄까 이렇게 그 대파 논란의 약간 시즌 2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해드리는 것도 사실 참모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죠. 의사하고 똑같습니다. 네. 근데 사회 정책도
정말 지금 현상을 그대로 보여드려야지 여기에 대해서 맞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과잉 충성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공보이들 또 군의관들을 좀 응급실에 좀 응급실이나 의료 현장에 투입해서 좀 땜질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지적도 있는데 이렇게 좀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 응급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군의관들은 저 전문의를 따고 나서 바로 군대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처음 보는 환경에서 지금 도구들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적응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저 의사들을 부족한 걸 메우는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더 큰 사고는 군대에서 생깁니다. 만약에 거기서 수류탄이 훈련용으로 뭐 쓰다가 터지거나 또는 총기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은 군의관이 없으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군의관을 빼는 것 그리고 또 저 여러 시골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빼는 것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약간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내용적으로 약간 보여주기 쇼를 한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좀 이 현장을 좀 잘 몰라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뭐 좋게 말해서 돌려막기라고 네. 돌려막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참모진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이렇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나경원 의원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차관은 다 사퇴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혹시 안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사실 그 장관들, 차관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은 그만큼 정부와 대통령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꼭 필요하냐면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정책이 안 바뀌고 사람만 바뀌면 음. 사실은 오히려 실망이 더 커지고 소용이 없게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의료 정책에 대해서 과연 장관을 바꾼다고 정책이 바뀔 수 있는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갈 때까지 와가지고 예. 대통령님밖에는 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장관을 바꾸고 그 정책을 바꾸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그냥 해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냥 무조건 정책은 그대로 두고 장관만 바꾼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클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해법이 가장 저에게 필요하고 또 안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만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특히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2026년 예. 올해가 이제 내년이 아니라 2년 뒤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주장했는데요. 여기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어요? 사실 이 해법이라는 게 네. 이해 당사자들이 수긍을 해서 해결이 되는 게 해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저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 네. 그렇지만 1년 유예한 다음에 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더 좋게는 OECD 같은 외국계 공신력 있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이런 경험을 한 나라의 데이터를 들고 와서 함께 논의를 해서 적정한 숫자의 의료진들을 증원을 하면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공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뭐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만에 하나 저 정부에서 그거를 받더라도 전공의와 그리고 또 학생들은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응급실 대란은 벌써 일어나고 있죠. 응급
응급실 의사분들부터 벌써 이제 다 그만두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뭐냐면 지방 의료원들이 도산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고 나면 의대생이 3,000명인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뭐 극히 일부만 뭐 10%가 안 되는 사람만 의사고시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10%라고 한다면 2,700명의 신규 의사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기 레지던트 말년차 이분들이 이제 전문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그게 작년 같으면 2,8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의가 안 되면 그러면 그 효과는 4년 내지 5년이 돼야지 겨우 원상복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가 완전히 그냥 저 아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당장 2025년부터 일단 유예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 저 교육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저기 대학교 입학 정원은 1년 10개월 전에 그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미 1년 10개월 전에 3,000명 뽑기로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몇 달 안 남겨놓고 그것도 처음에는 2,000명 또 몇 달 안 남겨놓고 1,508명 뭐 이렇게 계속 바꾸니까요. 이거 사실 이것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2025년부터 좀 유예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입시 현장에 좀 너무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고민은 이겁니다. 결국 제가 2월 달에 이야기했을 때 됐으면 사실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이제는 국가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손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큰 손실은 우리나라 그 의료계가 붕괴되는 거고요. 또 다른 손실은 의료계를 살리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재수나 반수를 통해서 1,500명 증원되는데 입학하려고 하는 그 학생들의 그 아까운 시간들. 수생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 네.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간단하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이 먹고 사는 일, 이 두 가지를 책임지는 게 국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죽고 사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복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일 쪽으로 가자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또 오늘 오전에 또 의원님들 만나서 얘기 나누셨다고 했는데 혹시 여당 내에서 좀 그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좀 어떤지도 되게 궁금해요. 지금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다들 이제 그 99%가 응급실이 다 열린다는 거기에 대해서 6명의 그 지역구 의원이 있었는데요. 6명 다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문만 열리면 뭐하냐 의사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네, 다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신다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이 정부 이 관계자들은 이게 괜찮아질 거라고 보는 건가요? 이렇게 버티면 괜찮아질 거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플랜 B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의과대학교 학생 3,000명이 본과 4학년이 의사고시를 안 본다고 해서 내년에 이제 3,000명의 신규 의사가 안 나오면 그러면 인턴으로 갈 사람도 없고 공중보건의로 갈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문의도 없으니까 군의관을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가? 국가는 당연히 플랜 B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